목동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생활인성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학기 때에도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만화 자료를 이용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좀 알아보고 그런 사례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신체적 폭력 사례와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슬이라는 친구가 용돈을 받아서 친구들에게 오늘 한번 쏜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그 이후로 친구들이 이 예슬이라는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좀 사다 줘, 뭐 좀 사다 줘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예슬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예슬이의 학용품을 그냥 가지고 갑니다. 준다고 동의하지도 않았고 본인의 그냥 의사대로 그냥 넌 또 사면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예슬이가 친구들이 놀자고 했을 때 오늘은 나 용돈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같이 놀지 않고 다음에 놀자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랬더니 예슬이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놀자는 친구도 없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좀 딱딱하지만 학교 폭력의 시선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먼저 갈취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 만화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남학생이죠. 이 남학생이 펜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돌려줄 의사도 없으면서 이렇게 빌려간다라는 명목으로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행동은 갈취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금전적이 되었다면 뭐 금품갈취라고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말 그대로 강제 심부름이 있죠. 어디서 있을까요? 이 만화 컷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문자 메시지로 예슬이에게 학교 올 때 뭐 좀 사다 줘. 나도 사다 줘. 뭐, 나 빼면 서운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도 다 강제 심부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여러분들 모두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 사실 학교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체적 폭력과 관련돼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와 폭행이 있습니다. 친구의 신체를 손이나 발 또는 어떤 물건 등으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신체 폭력으로 될 수가 있죠. 상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금은 친구를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들이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 두고 교실 앞뒷문을 다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 다 장난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엄연히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약취는요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친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폭력이나 협박으로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행위, 이게 약취가 될 수 있고 이것 또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유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유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 쟤 좀 유인해서 어떻게 좀 끌고 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이런 유인, 신체적 폭력에 해당될 수 있고요. 약취와 유인은 약취는 일정한 장소로 강제로 데리고 가는 거고 유인은 속이거나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행위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외에 장난을 빙자한 뭐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의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는 모두 신체적 폭력으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자료 중에 대신맨이라는 놀이가 있었죠. 뭐 장난을 빙자해서
머리 뒤통수를 때리고 그 다음에 계단에서 내려온 학생 친구 발을 걸어서 다치게 하고 이런 것들 모두 신체적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나는 장난이지만 내 친구, 상대방은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모두 학교폭력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관계적 폭력 사례와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두 당사자 간에 어떤 신체적인 폭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한 친구를 따돌린다든지 여러 친구와 작정을 하고 약올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유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학교에 접수되는 학교 폭력 사안들을 봐도 신체적 폭력보다는 이런 관계적 폭력에 대한 그런 사안들이 훨씬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 좀 더 집중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적 폭력의 첫 번째 주제로 따돌림이라는 주제의 만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순간의 말실수로 친구들에게 집단 왕따가 된 사랑이, 친구들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에도 사랑이에 대한 욕이 쓰여 있어요 라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서연이라는 친구가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가 서연이는 걔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라고 이 친구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들었던 당사자인 서연이가 사랑이 너 어떻게 내가 너한테 한 비밀 얘기를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닐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서연이가 사랑이 너 두고 보자 이 기집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C1, D4는 병맛이야. 그럼 썩소가 짱이지. 우리 오빠들 병맛 아니야 라고 사랑이가 이야기를 하죠. 아마 아이돌 가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웬열 얘도 지들 오빠 따라 병맛이네 라고 친구들이 말을 하고 야 쟤랑 놀지 말자 라고 말했더니 사랑이가 좀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서연이가 나한테 화가 단단히 났구나. 그래,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 먼저 사과하자라고 사랑이가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앞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한 내용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진심을 담아서 서연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카톡 답이 왔죠. 그랬더니 사랑이가 응? 놀랬어요. 답이 어떻게 왔냐면 누구세요? 혹시 절교당한 사랑씨세요? 크크크크크 비읍 시옷 병신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사랑이가 길을 갈 때마다 다른 친구들이 야야야 병신 지나간다. 뭐야 조용히 해. 또 병맛처럼 떠벌리고 다니실라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랑이가 듣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며칠 후에 사랑이가 자신의 카톡을 보면서 오늘도 아무도 나한테 톡을 안 하네 라고 해서 친구들의 카톡에 프로필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응? 사랑이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에 사랑이를 욕하는 듯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슬이라는 친구는 러브 극혐이라고 해서 사랑이 극혐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입산년 죽어라고 이런 상태 메시지를 한 친구도 있고 병맛 그다음에 울어라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해서 안 좋은 표현을 한 친구들의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였습니다. 이 내용을 사랑이가 보더니 내 얘기잖아 라고 다들 날 미워하는구나 흑흑흑 슬퍼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없나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낯설지 않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메신저 중에 하나인 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익명 게시판인 에스크, 인스타그램
이런 등등의 여러분들 많은 SNS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만화에서 봤던 내용들과 같이 어떤 특정 친구에 대해서 따돌리는 듯한, 그리고 그 친구를 좀 약간 모욕적인 말을 한다거나 약올린다거나 비아냥거린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은 친구 사이였는데 어떠한 일로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서로 이렇게 좀 상대방을 헐뜯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려서 한 친구를 같이 따돌리거나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모두 따돌림이라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따돌림 행동들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집단 따돌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행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을 받을 때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돌림에 대한 학교폭력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계적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 폭력은 말 그대로 나의 말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폭력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명예훼손, 모욕, 협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내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비방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어떤 특정 친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다 언어폭력,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모욕은 상대 친구가 어떤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약올린다거나 별명을 부른다거나 하는 것들 모두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은 한 친구에게 내가 강제적으로, 내가 좀 더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한 친구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친구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어떤 위협을 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모두 언어폭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갈취인데요. 갈취는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물건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또는 돈을 다른 친구에게 걷어오라고 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 모두 다 갈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강요인데요. 강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꼭 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억지로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강요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갈취라든지 언어폭력, 강요 이런 부분들의 학교폭력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따돌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집단으로 어떤 특정 친구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또는 그 친구가 싫어하는 말로 놀리는 행위, 겁을 주거나 비웃거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이런 것들 다 따돌림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폭력에서 받는 피해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따돌림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앞서도 강조했지만 여러 명이서 한 명의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폭력, 따돌림을 하는 언어폭력이든 신체적 폭력이든 여러 명의 친구들이 특정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적 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사이버 폭력 사례와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또한 관계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은 학교폭력 그 건수에 해당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또는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뭐 휴대폰, 스마트폰 또는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폭력 행위를 가하는 것들을 사이버 폭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이버상에서 자신을 욕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재석이가 이 문제를 선생님께 상의드리고 있네요. 라는 내용입니다. 오, 이게 페북이란 거구나. 그동안 게임만 했지 이런 건 처음이네. 찾았다. 동훈이 계정. 여기서 쭉쭉 타고 가면 친구들 다 만나겠네. 딸깍딸깍 클릭 하고 있죠. 동훈이 계정 갔더니 재석이 완전 싫지 않냐? 좋아요가 37개나 되네요. 게리라는 친구의 페이스북을 갔더니 선생님한테 꼬리치는 거 꼴 보기 싫음. 동훈이 메뚜기 닮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이 재석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메뚜기 그림과 재석이란 친구 얼굴 사진을 합성해서 페이스북에 똑같지 않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똥, 대변 이 그림에다가 재석이 얼굴을 합성해서 이런 자료도 올리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랬더니 재석이가 이 모습들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친구잖아 우리 페북 원래 이런 건가? 주커버그 개개끼? 뭐 이런 예도 하고요. 다 미워! 하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합니다. 어쩜 좋을까요, 상담이쌤? 그랬더니 일단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분명 같이 고민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해서 재석이가 담임 선생님인지 아니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인지 아니면 학교에 계신 상담 선생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께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날이 됐더니 친구들이 재석이한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재석아. 조금 샘나서 그랬어. 맨날 너만 칭찬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했다고.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사이 좋아요? 콜?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이버 폭력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대단하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같은 거를 봐도 실제로 어떤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목격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고요. 온라인 공간, 인터넷 공간 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탑재하고 유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이버 폭력으로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뭐 컴퓨터나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이 되겠죠.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 욕설 등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행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친구에 대한 저격글, 뭐 약 올리거나 깎아내리거나 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것들 다 사이버 폭력으로 해당될 수 있고요.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어떤 친구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글 또는 그 친구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인터넷 공간에 공개하는 것들도 다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인터넷, SNS 등을 통해서 유포하는 행위 다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고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 등을 휴대폰 등을 통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들도 다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들이 너무나 발전이 되고 많이들 쓰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이렇게 큰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성폭력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또는 유사한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 다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 등을 통해서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성적으로 막 정말 수치심도 느끼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다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성적인 말 또는 어떤 성적인 묘사하는 행동, 이런 것들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주는 행위, 이 모든 게 다 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돼서 형사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어떤 회복되는 일들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소중하고 나의 마음이 소중한 것처럼 내 친구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목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맺는 말인데요. 학교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과 내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목동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